자, 풍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명히 방산주인데도 불구하고 방산의 방산 모멘텀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기업이죠. 딱 한 번 여기 신나게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제 실적 우려 그리고 또 게임 벌이면서 주가가 깨졌던 종목이에요. 그 최근에도 또 잠깐 전쟁 때문에 반짝하고는 오히려 더 많이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얘 보게 되면 방산이 아니라 전쟁 피해주예요. 피해주. 자, 차트만 보고 있으면 방산이 아니라 전쟁 피해주 같은 이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은 왕왕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그랬죠. 얘기를 드렸었죠. 넥선 같은 경우도 최근 나오게 이전 시세 같은 경우는 허관을 처음 맞던 종목이고요. 맞던 종목이고 이제 주로 패대기 쪽으로 용도를 더 많이 쓰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방산을 패고 싶을 땐 걸렸구나 생각나면 판콜 A가 아니고 넥스원이죠. 패대기 싶을 때 방산을 패고 싶을 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CS윈드 같은 종목이 그렇고요. 풍력에서 패대기 얻어먹는 담당, 깨지는 담당입니다. 넥선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선이 최근에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꼴찌였었고요. 넥선이 계속 꼴찌였죠. 계속 꼴찌였다가 이번 전쟁 터지고서야 이제 꼴찌면한 겁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방산을 패고 싶을 땐 넥스원 보이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는데 혼자 처지고 있는 거. 자, 다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먼저 내려가고 남들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고 이런 역할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 섹터별로. 풍력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다 올라가도 혼자 못 올라가고 있던 CS윈드 같은 종목들. 자, 이 풍산이요. 자, 이거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풍산이 이렇게 오른 거는 저 주말에 보도가 나왔다 이겁니다. 보도가 났어요. 한화그룹이 풍산의 탄약 사업부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포탄까지 해서 이제 패키지로 수출을 한다. 수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게죠. 그래서 1조 5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수하겠다. 그래서 패키지로 하면은 그만큼 더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도 맞고요. 네. 국책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라 그러면 뭐 일단 정부 쪽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지분율 제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아마도 될 거예요. 이거 되기는 될 건데, 자, 그 이전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뉴스에 이런 게 나왔는데 니네가 밝혀라 하고 조회 공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코스피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해요. 그러면 기업이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실까요? 이제 요정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꽤나 자주 나오는데요. 해명 공시. 그래서 뉴스가 풍문 여기도 있죠. 왜? 효성참단 소재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풍문이 있고, 그리고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관련 보도 이러고 이렇게 해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하나솔루션 유증 해명 나왔는데 저건 그 공시로 나온 건 아니니까요. 자, 정치위하고 요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해명하고 미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종 여기서 나용 들어보면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삼천당제약에는 이런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 대한 해명 공시로 내놓지는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앞쪽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한국 콜마의 이제 해명 이슈 같은 경우에, 자, 한국 콜마 3월 3일에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에도 하나 있고 두 번이 있네요. 한 달 보통 이제 한 달이 나오게 되죠. 관련 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명 공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체결 예정입니다. 미확정입니다. 확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 재공시. 항상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확정되는 시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뉴스 같은 경우에 뭐 가지고서는 이게 공시가 지금 3시 4분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15시 04분 22초에 나왔습니다. 전날 장 마감되고 나서 장 마감 이후, 즉 뭐 1시간 이후에 확정이 되더라도 저 공시가 나오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계약이 나왔던가 뭐 이런 게 나온가라는 무조건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경우는 그 사실 아니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풍산을 공시를 상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얘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 풍산에도 그 전에 있었죠. 이미 이렇게요. 지금 같은 뉴스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죠. 이거 항상 이걸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이 뉴스가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고 3월 5일에 콜마처럼 3월 5일에 이미 한번 나왔던 거를 3월 5일입니다. 똑같이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거고요. 탄약사업 판다 1.5조 해명된 거, 사업 구조 다양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확정이 되면 혹은 1개월 내에 재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달이 되는 기간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다시 재공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거는 뭐뭐 검토 중이나 하고 이렇게 해명 공시에 뭐뭐 검토 중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부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확정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되는 것 같고,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하는 거 구조가 있어요. 뭐뭐 해서 관련된 걸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습니다만 실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매각가액을 가지고 좀 밀고 끌고 당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네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팔어. 우리한테 잘 쳐줄 테니까. 야, 지금 뭐 방산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왜? 야, 너네 화학할 때부터 우린 탄약 만들고 있었지 않냐.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부터 40년 전부터 우리 맨날 이렇게 같이 사업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금 1, 2년도 아니고 이게 몇십 년짜리인데 더 줘야지. 당연히 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동안 이제 시간이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길어지는데 실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재탕재료죠. 재탕재료인데 저게 3월 5일 날 나왔던 겁니다. 3월 5일 날 3월 5일에 가서 보면 시세가 없어요. 3월 5일에 보시는 것처럼 하필이면 거지 같은 날 맞이해가지고 이게 거리에서 달고 들어오는 쪽의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올 만한 재료는 1차적으로 우선은 재료 자체로는 이렇게 나오는 재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두 번째 재탕 재료인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선 재료 자체가 재탕 재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자, 풍산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팔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얘는 성장 뭘로 성장하죠? 모멘텀 뭘로 받습니까? 이렇게 방산 얘기가 나오고 방산 이슈가 불거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빵 하고 나올 수 있는데, 이 풍산에서 방산을 빼버리고 나면 굴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풍산이 탄약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얘는 물론 다른 쪽에 방산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걸 팔아치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이걸 없애버리고 오로지 굴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한화 쪽에는 시너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풍산에 있어서는 이걸 파는 순간에 모멘텀 상실이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팔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쭉쭉쭉쭉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재료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 전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당기고 확정이 되면 재료 소멸로 그렇게 까져버리는 형태로 가는 종목이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현재 상태로 보면 대단히 좀 애매하죠. 우선 방산주 중에서 그동안에 너무 못 올랐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금 재탕재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영향보다 주가가 너무 못 오르고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최고 나오니까 튀어나오는 이쪽 반응일 가능성이 현재는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G뿔도 오른 것도 없던 주제에 이게 종종 이런 종목이 있죠. 남들 오를 때 별로 그렇게 오르지도 못한 주제에 내려가는 건 같이 내려가는 종목. 이제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이런 등신 뒷다리 같은 놈을 보았나 이 케이스죠. 현대로톰하고 둘이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구조가 다르죠? 방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하나시스템이 조금 우주항공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빼놓고요. 요 대신 한번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국항공우주. 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그룹에 움직이는 종목과 이쪽 그룹에 움직이는 종목이 갈라지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풍산은 지금 여기 현대 로템과 함께 꼴찌예요. 지금 이슈 자체가 전부 중동 이슈고요. 현대 로템의 경우는 중동을 모멘텀으로 하는 종목이 아니라 동유럽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얘들은 이제 다 중동에도 다 갖다 파는 중동이 주력인 회사들이니까 쭉쭉해서 올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주력이 아니라 동유럽 주력인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꼴찌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풍산이 완전 꼴찌입니다. 요목 같은 경우는 따라 올라 들어와야 되니까요. 현재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달라붙는 이 이슈만으로도 이 정도 이 위쪽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지금 12만 원이니까요. 이 위쪽까지 본다면 약 15%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몫이 훨씬 더 크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곧바로 붙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일단 장중에 살짝 눌렸다 들어오면 일단 보시게도 이게 차트 보시게도 뒤지게 못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이러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라인에서 11만 7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61선 오는 구간 11만 3천 원, 2천 원, 3천 원 구간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돌아 나가는 흐름이라 그러면 여기서 단기로 고가에서 치고 빠져나오는 차익 매도 물량보다 달리자 쪽이 훨씬 더 세다라고 보고요. 눌려지는 구간에서 다시 꼬리 달고 올라 들어가는 흐름 나오면 이런 지점에서 노리자라는 얘기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노리게 되고,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당겨 올리긴 돌리더라도 두 개의 약점이 있다라는 건 미리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신나는 노래 이렇게 부르고 가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버겁다 싶은데요. LIG 넥스원도 상한가를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풍산이라고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만 지금 시기 자체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방산주가 이렇게 마구 불탈 만한 시기도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추격보다는 살짝 눌려 들어갈 때다가 또 돌아 나가는 지점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주말 동안은 다행히 비교적 좀 무사히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유가는 113달러로 더 쳐올라 버렸고 나스닥 선물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혼조 상태로 지금 왔다 갔다 흐릅니다. 화면 왼쪽에도 보이죠.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들 꼴리는 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판이죠. 자,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 안 그래도 변동성 커가지고 미쳐버리고 있는데 종목들까지 이렇게 중구난방 다뤄놓는다.
어렵죠? 오르고 채팅 앱을 받고 들어오시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오르고 채팅 앱에 계신 전문가분들 경우는 10년 이상의 최고 경력자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주특기가 다 틀리고 접근법이 다 달라요. 주특기 분야 다르고 접근법 다르고 종목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자, 여러 번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잘 안 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장부서를 누리죠. 장부서, 장비, 부품, 소재. 주가 올라가는 순서까지 딱 찍어 다르지 않습니까? 저쪽 앞쪽에 먼저 장비주들 쭉쭉 치고 나가는 종목들. 자, 이번 9월 이후의 사이클만 하더라도 뭐 원익 IPS, 데스, 유진테크 해가지고 1차 먼저 가는 장비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 ISE, VM, TSE 1.50 다음 차례는 얘들 나옵니다 하고 딱 찍어드렸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죠. 자, 요렇게 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달고 그냥 그대로 뛰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더 아래쪽에 이제 개별 날아다니는 종목들, 그런 경우 통신 장비를 사는 경우도 있고 방산을 사는 경우도 있고 바이오 저가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세가 좀 왔다 갔다 춤춘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익 주는 종목들이 있죠. 지난주에 설명드린 지난주 한 2주간 지금 연락에 제가 공략을 했었던 펄 어비스 같은 종목들, 그 앞에 2달간 집중 공략했던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잡으면 뭐 전쟁 나든지 말든지 아닙니까? 오히려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종목들 헤매는 동안에 수급 쏠림이 들어오면서 졸지 뭐 퀴즈나 칭칭난해가 되어버렸죠. 이런 거 매도까지 지금 풀로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